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10대 청소년들 역시 89%가 최근 1년 이내 중고거래 경험이 있다. 10명 중 7명은 직거래를 선호한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0대 중고거래 아슬아슬한 장면이 좀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 채팅을 통해서 흥정을 하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될 일이 벌어지는데요. 10대들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이대로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10대가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만난 고등학생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서 성추행한 일도 발생을 하고요. 바지를 구매하려던 10대를 집에 들여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탈선에 이용될 글들도 있는데요. 술이나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하는 대리구매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중고거래 앱이 범죄의 온상인 것은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래라는 경우에 위험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이 매우 쉽다 보니까 좀 걱정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경제관념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제 쓰던 물건을 다시 되팔아서 뭐 이렇게 사용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관념이 쌓여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이 있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경우에 직거래를 10명 중에 7명이나 직거래를 선호한다고 하니까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또 실제로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검토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서는 AI 필터링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용자 신고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피해가 이미 일어난 이후에 사후 약방문이 될 확률이 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거래를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얘기를 하시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실제로는 사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모가 이제 이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민법상. 그래서 부모님들의 세심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은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유난히 긴 명절이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잘 쉴 수 있어서 재충전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는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는 결혼 20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결혼생활 20여 년 정신없이 지냈죠. 그래도 바르게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힘든 것도 잊고 지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때도 며칠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웠는데요. 출장에서 돌아오고 집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침실과 거실 두 군데에서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저도 짧은 머리고 저희 아들이나 남편도 짧은 커트머리라서 긴 머리카락이 집안에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면서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출장을 간 사이 아파트 CCTV를 돌려봤는데요. 저희 집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집에서 상간녀와 관계를 맺은 거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합니다. 상간녀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긴 머리카락 때문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떠오르는데요. 드라마보다 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집에서 부정행위를 한 건데요. 이럴 경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봤죠?
네, 맞습니다. 집에는 있지 않지만 배우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어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지면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부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으로 인정된다면 우회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는데, 간통죄는 처벌 못 하는데 주거 침입을 처벌하니까 우회적으로 이걸 처벌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건 중에 1심에서는 주거 침입을 인정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 주거 침입에 무죄가 선고됐다는군요. 네, 그래서 1, 2심의 결과가 다르고 또 의견 대립이 첨예했기 때문에 올해 6월에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었고 9월 9일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주거 침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주거 침입죄는 이제 보호법이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한 사람 중에 공동 주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남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 아내의 평온은 침해된 거 아닙니까? 잘 납득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나의 동의 없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내 거주지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인 침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승낙을 받고 왔기 때문에 침입은 아니다 이겁니까? 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아니므로 남편의 승낙을 받았고 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니 뭐 문 열어주니까 문으로 들어갔겠죠. 통상적인 출입이야 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 집에 항의 목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이때는 또 주거 침입이 되잖아요. 네. 부정행위 상대방이 내 집에 올 때는 주거 침입이 안 되고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항의하려고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거 침입이 된다. 이런 거는 좀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이 상간녀를 내 집에 들였을 때 상간녀는 주거 침입이 아닌데 내가 상간녀 집에 계단만 올라가도 상간녀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한 이유는 아마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다른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간통범죄의 전 단계로 볼 여지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범죄의 전 단계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정작 간통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주거침입은 처벌한다면 우회적으로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번 판례 변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의식 속에도 여기는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들어간다. 이런 고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상대방이 그걸 안다면 나를 거기에 대해서 허락할 리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데 침입에 대한 사실 고의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잘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처럼 이번 선고를 계기로
많은 파장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주거 출입에 대한 공동 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라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오늘 사연자는 상간녀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고 싶다는데 그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시는 것보다는 상간녀를 상대로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서 상간녀가 출입했던 그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본인의 집이니까 CCTV를 확보한 것은 뭐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네,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 영상을 쉽게 확보하실 수 있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일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는 어렵지만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에 대비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군요.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최지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아델의 스카이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